안녕하세요. EBS 모른작품 총정리의 강사 이승우입니다. 파장이라는 신경림 시인의 작품을 같이 볼 건데요. 작품이 조금 짠하고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인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 몇십 년 전에 농민들의 어떤 삶에 약간 고달픈 비애 같은 게 좀 잘 드러나 있는 시라서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갔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바로 볼게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대요. 못나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동질감이라고 하는데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왠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자, 저는 이제 강사니까 강사들끼리 모이는데 같이 있어야 서로 같이 할 얘기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우쭐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면요 가만히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구르트 파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가서 뭘 할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제가 뭐 주식 파는 데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학생들도 자기 교복 입은 사람들 보면은 같이 어울리고 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발소 앞에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켜는 다 같은 장터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한결같은 친구 같은 얼굴들입니다. 다 비슷비슷한 삶의 모습을 가진 농민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사는 게 힘들어요. 호남의 가뭄 얘기, 조합, 빚 이야기. 삶의 고통이 묻어나기 시작하죠. 약장수 기타 소리에 발장난을 치다 보면 옛날에는 시장에 가면은 약 파는 아저씨도 있어요. 그럼 이상한 차력쇼하고 막 그러면서 흥을 돋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좀 구체적인 묘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집니다. 왜냐? 지금 시골에서 농사 짓고 시장에 가서 흥겹게 놀곤 있지만 왠지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서울에 가면 왠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서울에 살면 어떨까 궁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현실에 살면 힘드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자, 막상 현실 생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할 게 없으니까 다른 해결책 그냥 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 섰다라도 버릴까?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치는 건데 노름의 일종입니다. 혹은 뭐 주머니를 털어 뭐 색시집이나 갈까? 아니면 그래서 학교 마당에 뭐 술을 먹고 막 이렇게 흔히 이제 가장 많이 어른들이 하는 힘들고 괴롭다는 게 술 마시는 거죠. 그죠? 무력한 모습들인데 자, 어느새 긴 여름에도 저물어서요. 고무신 한 켤레랑 조개 한 마리를 들고 이제 가족들을 위해 챙겨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달이 환한 마차길을 절뚝이는 파장인데 왜 절뚝이느냐? 자, 농촌의 현실이 너무나 비정상적입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삶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삶이 이상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면 잘 살아야 되는데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건 분명히 뭔가 부조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절뚝인다라고 의인화시켜서 표현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작품은 실제로 읽어보니까 어려운 작품이라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출제 포인트를 좀 보겠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비속어랑 향토적인 소재랑 뭐 현재형 어미 사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는 사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있어요. 왜냐면 앞부분 잠깐 보시면은요. 해가 저물어요. 해가 저물기 전이랑 저문 후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의 형상화 방식, 농민들의 모습인데요. 자, 이 막걸리를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목록에서 같이 먹는 거니까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의 유대감이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농촌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힘듭니다. 빚 얘기가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그립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요. 학교 마당에서 소주를 마시는 모습. 현실을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절뚝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여기 지금 설명은 현실에서 느끼는 무게감이라고 나와 있죠. 아까 설명했던 그 어떤 비정상적인 모습과 함께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는데요. 위시에 대한 설명인데 안 적절한 거예요. 자, 대구의 표현을 사용해서 대상의 내면을 드러냈다. 여기 지금 대상의 벌써 누르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아마 답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열어놓고 하겠습니다. 대구의 표현을요,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대구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쓰면은 똑같은 통사구조를 반복하면 돼요. 가까이서. 대신 가까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유사한 통사구조를 사용했다라고 한 거는 이 시 안에서 그냥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대구라고 하면은 그게 앞뒤로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어디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냐면은요. 자, 지금 여기 보다 보면은요.
니은 보세요. 니은 바로 밑에 어디를 들어가 섰더라도 버릴까, 주머니를 털어 택시집이라도 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문장의 구조가 똑같죠. 이런 걸 우리가 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대상의 내면 무력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토속적인 소재는 시장이고요. 시장에서 벌어지는 여기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 뭐 참외 이런 것도 있고 막걸리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번 특정 장면 묘사라고 했는데 약장수 기타 소리가 나오죠, 그죠? 지금 시장에 있는 장면을 묘사한 거고요. 4번 열거를 통해서 화자가 처해 있는 고달픈 현실을, 자 여기 화자가 직접 등장하지 않고요. 화자는 농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자가 처한 고달픈 현실이 아니라 시적 대상의 고달픈 현실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은근히 이런 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학생들이 시를 감상을 할 때 화자랑 대상이랑 구분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기서는요 보면은 이 화자랑 대상이랑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지만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을 때 소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시점이냐 이거 파악하는 것처럼 시도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건지 보고 있는 걸 하는 건지를 먼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하는 강의는 시 작품을 보는 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 포인트에 맞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지만 항상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5번 관념적인 대상을 의인화했다. 장터를 의인화했죠. 장터 지금 절뚝거린다라고 했죠. 자, 다시 보시면 달이 환한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달이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는 파장. 장이 끝나는 거는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는 일정 개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의인화했으니까 이것도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기억과 니인에 대한 설명이요. 자, 기억은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자, 이거는 정답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3번 기억은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따뜻한 시선을 드러낸다. 흥겹대요. 따뜻한 거죠, 그죠? 니은은요, 서울로 가고 싶은 마음이니까 농촌이 고단하다는 뜻이죠. 정답이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 작품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